앞으로는 정직하게 열심히 산 사람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것.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최근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터진 AI 커닝 사건 다들 한 번씩 보셨죠? 이걸 보고 그냥 요즘 애들 진짜 문제네 하고 넘어가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공부라는 게임의 규칙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거든요. 우리가 밤새워가며 달달 외웠던 그 노력들이 어쩌면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재 이 상황은 단순한 몇몇 학생들의 윤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는 진짜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 지금 쏟아지고 있는 기사들은 부정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봅니다. 지금 시험 구조가 AI를 쓰지 않는 것을 전제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이미 박사 논문을 쓸 정도로 답안을 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AI가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는 왜 여전히 아이들에게 공부시키고 준비시키는가? 이건 단지 몇 명의 학생을 처벌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평가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는 시그널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열심히 공부만 한 우리 아이가 손해보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닐까? 대체 이 시대에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변화하는 AI 시대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지켜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깊이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IT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재해온 기자고요. 현재는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테크 전문 크리에이터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나운서, PD, 기자로 10년 넘게 언론에서 종사를 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뭘까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이 AI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케임브리지 연구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AI 커닝을 어차피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면 시험 방식과 교육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중력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외우고 공식을 암기하고 시험에서 그 공식을 얼마나 잘 쓰는지로 평가를 했다면 새로운 수업 방식은 왜 물체는 땅으로 떨어질까? 학생들이 먼저 가설을 세우고 서로 토론하고 여러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 다음에야 교과서 속의 공식과 이론을 만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AI는 정답을 대신 써주는 커닝 도구가 아니라 학생, 즉 아이의 생각을 검증하고 더 많은 사례와 관점을 풀어주는 생각 파트너로서 존재해요.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 뉴턴, 아인슈타인 역할을 하는 AI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사고를 넓히는 거죠. 내 생각이 어디까지 맞는지, 뭐가 빠졌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케임브리지 연구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AI가 이미 더 잘하는 지식 암기를 인간에게 더 이상 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는 여전히 수능 점수, 내신 점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아이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정답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잘 맞추느냐로 평가가 되고요. 하지만 AI는 정답을 빨리 찾는 능력에서 이미 인간을 압도했습니다. 박사 논문을 쓸 수 있는 이상이라니까요. 검색, 요약, 기본 풀이 이런 것들은 이제 AI의 영역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정답을 빠르게 맞히는 아이와 질문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협력해서 찾는 아이, 이 둘 중에 AI 시대에 더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전자를 기준으로 초, 중, 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간극이 앞으로 5년, 10년 사이에 아이들 삶에서 어떠한 차이를 만들지 이제 진지하게 질문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되지? 이렇게 좀 불안한 마음, 막막한 마음이 드셨을 수 있어요. 그럼 부모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 AI 시대의 교육 기준을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뭘 외울까에서 무슨 질문을 할까? 아이에게 시험 범위를 달달 외우는 것 대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건 왜 이럴까? 다르게 보면 어떨까? 이게 틀렸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리고 AI에게는 정답을 묻는 대신 학습 모드로 설정을 해서 이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설명해줘. 이 주장에 반대하는 사례도 찾아줘. 처럼요.
질문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도구로 쓰는 거죠. 두 번째, AI를 컨닝 도구가 아닌 생각 파트너로 쓰기. AI 쓰지 마가 아니라 AI를 어떻게 써야 너의 생각이 더 깊어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글 초안은 아이가 직접 쓰고 AI에게는 논리 허점 찾기, 다른 예시, 반대 의견 찾기를 맡긴다든지, 혹은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아이디어에 비판적인 사람은 어떤 질문을 던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 쌓이면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AI는 나 대신 생각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 생각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자리를 잡을 거예요. 세 번째, 점수 중심에서 프로젝트, 경험을 하나 더 얹기. 당장 수능을 버리자, 공부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없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AI가 들어오는 흐름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만 최소한 집 안에서는 점수 이꼴 아이의 가치가 아니라 다른 축을 하나 더 얹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가족만의 AI로 동화책 만들기 프로젝트, AI로 우리 동네 맛집 지도, 혹은 놀이지도 만들기 프로젝트. 아이 스스로 점수 말고도 내가 잘하고 재미있어 할 수 있는 게 있다, 몸으로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AI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이의 자존감과 호기심이 기본 체력처럼 길러질 거예요. 이제 이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당장 우리 집 교육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당장 아이한테 어떤 거 알려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세대가 자라온 교육과 앞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커갈 시대의 교육은 완전히 다른 형태일 거기 때문이죠. 아직 우리가 만난 적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제가 IT 기자를 하며 만난 수많은 AI 전문가 분들을 모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AI 자녀 교육 캠프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AI 시대에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자분들이 막연한 불안을 내려놓고 AI 시대에 우리 가족만의 교육 기준 직접 같이 협업하고 만들어보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 시기에 집안에 AI 교육 기준이 잡히면 그 뒤에 쏟아질 각종 AI 뉴스, 교육 정보에서 부모도 아이도 훨씬 덜 흔들리게 돼요. 처음에는 좀 소수 정원으로 진행을 해서 조금 더 맞춤형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AI 자녀 교육 캠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AI는 이제 우리가 평생 같이 살아가야 할 환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이를 겁주거나 기술을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AI 시대에도 우리 아이가 잃으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새로 길러야 할 것들을 함께 정리해줘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채널이 그 길 위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작은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나 진짜 아이 키우는데 이런 거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런 기사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쭉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컨텐츠로 만들 거니까 여러분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이런 질문들, 고민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성장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